반갑습니다. 쌤키입니다. 차트를 보는 것은 책을 읽고 이해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어가 모여 문장이 되고 문장들이 모여 한 권의 책이 완성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저자의 의도를 이해하려고 하듯이 캔들이 모여 패턴이 되고 패턴과 파동이 되어 우리 눈에 하나의 차트로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전체적인 차트의 흐름을 읽고 좋은 자리에서 사서 본인의 생각과 불일치한 모양이 만들어지는 지점에서 발견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 영상은 기본적인 캔들에 대한 영상으로 캔들 안에 특별한 비법이 숨어 있는 것도 캔들 하나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캔들 안에는 시장 심리와 그달의 모든 거래 결과가 반영되어 있기에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캔들의 기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캔들이든 그 캔들의 가장 높았던, 즉 당일 가장 높이 올라간 가격을 고가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날 당일 가장 낮았던 가격을 저희는 저가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 빨간색은요, 양봉이라고 부르고요. 파란색은 음봉이라고 부르죠. 양봉과 음봉의 시가와 종가는 다릅니다. 양봉의 시가는 아래쪽, 즉 시가라는 것 자체가 당일 가장 먼저 체결된 거래 가격을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체결돼서 그리고 종가, 즉 당일 가장 마지막으로 체결된 거래 가격으로 끝나는 이 지점까지 주가를 끌어올린 것을 양봉이라고 하고요. 음봉 같은 경우는 시가가 이 윗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음봉은 시가에서 출발을 해서 주가를 아래로 끌어내린 이후에 이 종가 부분에서 주가가 끝난 상황을 음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네모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이 몸통이고요. 아래 그리고 위에 이렇게 삐져나온 부분을 꼬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몸통과 꼬리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몸통의 크기는 매수세와 매도세의 싸움 중 어느 쪽이 얼마나 승리를 한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긴 몸통도 있고요. 이렇게 짧은 몸통도 있죠. 자, 이 양봉의 몸통이 큰 경우는 매수세, 즉 사는 물량이 매도세를 압도했음을 말을 하고요. 반대로 음봉이 이렇게 큰 경우는 매도세, 사는 물량을 압도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몸통의 기능을 설명함에 앞서서 이동평균선의 기본적인 의미를 아셔야 하는데,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종가의 평균을 연결한 선을 의미합니다. 종가의 평균을 연결한 선을 의미합니다. 5일간의 종가를 연결하면 여기 지금 보시는 게 까만 게 5일선인데요. 5일 이동평균선이 되고요. 지금 보시는 노란색은 20일 이평선인데요. 20일간의 종가를 연결한 것을 20일 이평선이라고 합니다. 이동평균선은 수많은 거래의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매매에 임하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선입니다. 자, 근데 이 양봉 중에 상단인 이 종가 부분과 음봉의 아래쪽에 있는 이 종가 부분은 꼬리가 할 수 없는 이평선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지점입니다. 자, 그리고 1차 목표가와 지지 또는 저항의 가격으로 쓰이는 지점으로서도 이 몸통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몸통이 이렇게 긴 양봉이나 음봉은 더 강한 지지나 저항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봐보시면 지금 여기가 요날에 종가 부분에 선을 그어 봤고요. 그리고 여기가 시가의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음봉의 시가의 부분이고 여기는 음봉의 종가의 부분에 해당하죠. 신기하게도 여기 이 양봉에 시작하는 부분을 거의 깨지 않고 주가가 형성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경우에는 이 긴 양봉의 종가를 넘어서지 못하고 주가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양봉의 시가 부분을 이탈하지 않을 때는 약간 버티는 힘을 보여주었으나 이 양봉의 시가 부분을 이탈하고 나서는 더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양봉의 종가 부분인 이 선을 넘고 나서 조금 더 많이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긴 양봉 또는 일반적인 캔들의 몸통 자체가 이런 지지선과 그리고 저항선 그리고 때로는 추세선이나 이런 것들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꼬리와 또는 그림자라고 부르는 그 꼬리에 대해서 다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중 캔들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많은 윗꼬리와 많은 아랫꼬리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윗꼬리는 장중에 어느 시점에 주가를 끌어올렸다가 아래로 빼면서 만들어지고요. 아랫꼬리는 장중 어느 시점에 저점에서 위로 끌어올리면서 만들어집니다. 자, 이 윗꼬리 같은 경우 매도세가 압도하여서 주가를 끌어내렸으니 부정적이다. 그리고 아랫꼬리는 이렇게 끌어올렸으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으나 다음날 주가는 우리의 생각과 부합하도록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꼬리는 어느 위치에서 나왔느냐에 따라 해석을 달리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꼬리를 살펴보면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충분히 이렇게 상승한 이후에 나타나는 이런 아랫꼬리는요, 저점에서 들어온 돈들이 빠져나갔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는 단타를 비롯한 다른 작은 돈들이 들어오면서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나중에 꼬리를 만들며 이렇게 들어올린 돈들은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어갈 세력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번 지점에서는 주가가 4일 연속 지금 빠지고 공포를 느낀 손절 물량들이 나오고 이후에 스마트 머니가 입성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다시 상승을 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대 양봉 이후에 주가는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다시 윗꼬리가 달린 양봉이 나옵니다. 이때 이 윗꼬리는 아래에서 매수한, 여기서 이제 매수한 세력들이 있겠죠. 작은 돈들의 수익 실현으로 인해서 생긴 꼬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생긴 꼬리는 이 물량을 잡아먹으면서 다음날 올라가는 상승을 이뤄내고 그리고 다시 일정 부분 상승한 이후에는 이 스마트 머니가 물량을 정리하면서 나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거리상으로 얼마가 안 돼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여기서 고점까지도 약 71% 상승을 한 거고요. 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지금 100% 정도 상승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도 약 40% 정도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 안 돼 보이는 차이지만 엄청나게 등락을 반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밖에 이 상승 중에나 또는 하락 중에 꼬리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다음날 주가가 어느 위치에서 시작을 하느냐, 어느 위치에서 끝나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경우가 많고 이런 것들은 다른 영상에서 많이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영상에서 캔들의 몸통과 꼬리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기초적이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 잘 숙지하셔서 매매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